그런데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미납각이에요. 저희 평택에 임장 갔던 물건 오늘 입찰기일이었는데요. 음. 단독으로 입찰해서 가져갔더라고요. 나 봤어요. 그 변경 3번 정도 돼가지고 인기가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왜 좋게 봤어요? 뭐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5억으로 내가 꼬마 빌딩 건물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월세 수익 받을 수 있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평택 구도심에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택에 호재가 또 많잖아요. 그죠, 호재 많죠. 그래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 세 번째로는 거기 건물 근처에 배우 아파트 세대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래된 데들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호재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아주 뭐 물건은 아주 잘 찾았어요. 근데 이 물건이 아무리 다 좋아도 위험한 부분, 주의사항들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건에 투자할 때 주의사항 3가지를 내가 꼽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위반 건축물이에요. 우리 그 임장 갔을 때 그 건물 몇 층이었어요? 지하 1층, 지상에 4층, 총 5층. 그렇죠. 총 5층, 5개층이었죠. 그런데 매각 토지 건물 현황을 보면 여기에 건물이 총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하 1층, 1층, 2층, 3층 옥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총 4개 층뿐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 현황상은 5개층이었죠. 4층이 있었잖아. 그러면 이 4층은 어디 갔을까? 제시회. 그죠? 제시로 빠진 거야. 제시 주택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1층 부분에 그 뒤에 창고 문안 증축한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도 제시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지금 제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 건축물 대행 떠봤는데 여기는 없었잖아. 위반 건축물 없었죠.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위반 건축물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건축물 대행 다시 새로 떼어봤어. 이 지금 경매 정보지상은 7월 16일 날 발급을 받은 거고 2주 전에, 그리고 나는 28일 날 5일 전에 이제 발급을 받았어요. 발급 받았는데 내가 떼어본 이 건축물 대장상에는 오른쪽 위에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정확하게 찍혀 있고, 그리고 하단에 불법 세부사항 해서 1번 1층 조립식 패널 근린생활시설 79제곱미터 무단 증축 적혀 있고, 2번 옥탑층 연화주 주택 68제곱, 이게 써 있어요. 이렇게. 며칠 만에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이게 내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 이 경매 물건이 나오고 이 경매 물건을 검토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아무리 봐도 현장을 임장을 갔을 때 보니까 아무리 봐도 무단 증축을 한 것 같은 거지. 근데 경매정보지상에 건축물 대장에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혼선이 온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 것 같아. 평택시청에다가 건축허가까지 물어보니까 그 담당자가 기존에는 없었던 거야. 근데 민원들이 계속 오니까 현황 조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현장 조사를 나왔어. 보니까 무단 증축을 했네. 그래서 무단 증축으로 인해서 이게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된 것 같아요. 어떡해.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면 내가 수업 시간에 위반 건축물 하면 뭐라 그랬어요? 190423. 190423 이거 외우라 그랬죠. 이거를 왜 외우라 그랬어 내가? 이거를 기점으로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운명이 바뀐다. 그죠? 19년도 4월 23일 날 이전에 만약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부과가 됐으면 뭐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좀 자칫 다르겠지만 5회 안에서 과태료 내고 끝나요. 근데 19년도 4월 23일 이후에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됐어. 그리고 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다. 그러면은 이게 시정조치 될 때까지 평생토록 부과가 돼요. 이행강제금이. 그러면 이 건물이 이행강제금을 부과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는 되게 궁금한 게 본 건에 대해서 낙찰하신 분이 이행강제금 부분까지도 이 낙찰가에 반영을 해가지고 산정을 한 건지 이게 나는 조금 궁금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경매 정보지가 사실 유료고 비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맹신을 해. 그래서
건축물 대장 여기만 보고 그냥 입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조금 뭔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도 직접 떼어보고 등기부도 떼어보고 이렇게 내가 직접 떼어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너무 경매 정보지만 의지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건축물 대장이 며칠 사이 위반 건축물이 찍힌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불허가 사유는 안 되나요? 불허가 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부분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경매 법정에 비치된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는 이 건축물 대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논란이 좀 될 수도 있지만 뭐 선처를 바란다 이러면서 뭐 불허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불허가 사유는 아닌 것 같아. 명백한 사유는 아니에요. 명백한 사유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이거는 내가 직접 파악을 못한 거니까. 왜냐면 여기에 제시해로 알려는 줬어요. 위반 건축물이라고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공부산 3층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4층 주거시설이 증축됨. 이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제시의 창고 건물의 인접지 점유 여부 및 소유 관계는 재확인을 요함. 이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낙찰자분은 평생 이행 강제금을 내거나 아니면 철거하거나 두 개밖에 답이 없나요? 방법은 또 있죠. 만약에 양성화를 한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14년도인가 양성화를 한번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양성화는 앞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양성화도 기존 건폐율과 용적률에 한해서만이지 그걸 넘어서까지도 양성화를 해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을 하더라도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운명은 딱 그거야. 그냥 과태료를 내든지 이행강제를 내든지 철거를 하든지예요. 그럼 철거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철거를 하면 좋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 두 번째가 나와요. 두 번째 뭐냐면 이 임대차 내역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임대차 내용을 쭉 봐보면 그 지하 부분은 빼고 지하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1층하고 1, 2층 부분하고 4층 부분이 이 무단 증축 위반 건축물과 연관이 돼 있는 세입자예요. 일단 1층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윤땡땡 씨 점포 1, 2층 약 50평을 지금 보증금 2천에 월 150에 쓰고 있어요. 대항력은 없어 이분은. 그런데 참고사항에 보면 제시의 창고 건물의 인접지 점유 여부 및 소유 관계는 재확인을 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 창고 부분은 소유자가 낙찰자 소유로 돼요. 그래서 내가 낙찰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부과가 받았어. 그럼 나는 그 창고 부분을 부실고 싶어. 부실려고 했어. 근데 창고를 세입자분이 자기가 증축을 한 거래. 이제 소유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신다, 못 부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네. 근데 만약 이행강제금이 나왔어. 낙찰자한테, 소유자한테. 그러면은 소유자는 이거를 전가를 시키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 무단 이행강제금 부분이 만약에 과다해.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못 내겠대. 왜냐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그냥 월세 150? 월세 150을 내고 썼는데 증축해서 아무 문제 없이 창고까지 쓰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이행강제금 쪽으로 자기 보러 나한테 더 내래.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가 비싸진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 여기에 있어야 되나? 이전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이 세입자하고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1층. 그리고 두 번째 김명희 씨죠. 김땡땡 씨. 이 주거 4층 옥탑 부분에 살고 있는 분이 지금 대항력이 있어요. 근데 전입일자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 선순위 있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예요. 근데 확정일자가 뒤에 있어. 한참 뒤에 있어. 말소기준 권리보다 한참 뒤에 있기 때문에 배당은 또 못 받아요. 다른 채권자들보다 후순위야. 그렇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은 낙찰자 인수예요. 그러니까 이 인수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입찰을 해서 낙찰 받고 그 다음에 이 김명희 씨한테 김땡땡 씨한테 갔어. 4층 세입자한테 가가지고 이거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나 이거 부실난다. 부셔야 되겠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세입자가 네 그럼 5천만 원만 주세요. 그럼 나갈게요. 그러면은 좋아. 괜찮아. 그러면 철거 비용만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싫대요. 아, 나 그냥 계속 살래 여기. 어차피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배당받는 것도 하나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살래요 하면은 지금은 2년 더 살 수 있죠. 연장돼서. 계약 기간이 지금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료가 되고 만약에 2년 연장을 더 해버리면 이 소유자,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2년치 이행강제금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냥 비용이. 그리고 내보낼 때 5천을 내가 또 돈을 줘야 되고 플러스 철거비도 또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대 비용 뒤에 계속 돈이 계속 나가는 지출이 많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야. 그리고 이 물건의 세 번째 주의할 점 세 번째 뭐냐면요. 지금 대지 경계가 있어요. 네. 그 1층 부분 창고 있잖아요. 이 창고를 대지 경계가 불명확해. 보니까 옆에 필지에 땅을 넘어가서 지었어. 무단 증축을 한 부분이. 근데 이 옆에 필지가 273의 9번지 전인데 이 부분이 평택시 땅이에요. 등기부등본 떼어보니까 평택시 땅인데 이 부분에 대한 또 지료 청구가 될 수도 있고 이거 문제도 또 풀어야 돼. 머리가 아프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 월세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월세로 충분히 이자가 커버가 되니까 월세만 생각해서 입찰을 봤어. 그러니까 낙찰됐어. 그리고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 가게가 장사가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1, 2층을 쓰고 있고 기존에 창고가 없어서 증축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장사를 계속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증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으니까 월세를 조금 높여봤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만 생각했다 그러면 이행 강제금 때문에 또 다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 받으려다가 똥 밟을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오늘 얘기했었던 이 주의사항 세 가지 정도를 이 오늘 낙찰 받으신 분이 다 검토를 하고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괜찮아요. 왜냐면 수익률은 자신의 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 이런 부분을 다 계산을 했다 그러면 뭐 자기가 쓸 만큼 다 쓴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합각이에요. 그냥 이 좋은 물건이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이 속내 있잖아요. 속속들이 조금 물건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추후에 인수되는 금액이나 철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레버리지가 안 돼요. 그건 다 내 돈으로 내서 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 가격에 낙찰 받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사실 이 물건은 그냥 한번 유찰이 되면 그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볼 생각이었는데 덜커니 이제 낙찰이 됐어. 예상했던 거지 사실은. 요즘에 이제 워낙 시장이 불장이니까 물건 찾는 거 어느 정도 연습이 됐으니까 이제는 세세하게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어요. 화이팅! 화이팅!